네, 안녕하세요. 다리피드원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4일이죠. 화요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월요일, 네, 오후 5시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낮에도 좀 쌀쌀해져서, 지금 온도 이제 환절기에 접어드는 것 같고요. 이제 가을이 생각보다 이제 뭐 농담으로 좀 길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을이 이제 가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건강 관리 좀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운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운동들 뭐 다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운동은 좀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잔소리 같지만 운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운동 중에서도요, 제가 이제 운동하라 항상 잔소리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꼭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많은 사실 만성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걷는 활동이 굉장히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만성 질환들이 생겼다.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걸으면서 생길 수 있는, 걸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사실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꼭 걷는 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면 헬스장을 가야 되고, 뭐 요즘 뭐 필라테스 가야 되고, 혹은 뭐 크로스핏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해야지 운동이 아니라 걷는 것만 충분히 해줘도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 사실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운동의 약간 유행을 조금 쭉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요즘 이제 코로나 시절, 그러니까 코로나 있었던 그 시절, 한 2019년 그 시절에는 뭐 갑자기 급진 이제 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시기가 있었죠. 체육관들은 다 문 닫았고, 헬스장도 문 닫았고, 뭐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오히려 이제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본인 관리를 조금, 자기 관리에 좀 소홀하다 보니까 살이 좀 쪄서 문제였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인 것 같지만 또 뭐 1, 2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그래서 홈트라는 게 좀 유행했습니다. 홈트. 그래서 집에서 하는 홈트도 있었고요. 예전에 이제 그전보다 훨씬 전에는 뭐 크로스핏 같은 이제 운동들이 좀 유행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유행을 했어요. 크로스핏. 요즘은 뭐 히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간헐적으로 약간 이제 인터벌 운동 같은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사실 운동 효과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히트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뭐 타바타 운동 그런 개념이죠. 타바타나 뭐 인터벌 트레이닝 뭐 아니면 이제 순환 운동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유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운동을 쭉 하시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좀 유행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원초적인 운동이죠. 바로 러닝입니다. 러닝. 러닝 크루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다. 그래서 나와서 러닝 크루 때문에 이제 운동장이나 이렇게 이제 운동장이나 뭐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러닝의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러닝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그 러닝 하다가 좀 무리하다가 어, 무릎이 안 좋아져서 정형외과나 이런 이제 통증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굉장히 좀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좀 좋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하체를 쓰고 무리한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이제 운동들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까지도 와요. 왜냐하면 이제 다리 통증 혹은 이제 종아리 통증 때문에 오시게 되는데요. 관절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어떤 문제냐? 뭐 근육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혈관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러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러닝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좀 효율적이기도 하고 심폐지구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잘못 따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걷는 것과 이제 러닝, 달리기와 얼마나 사실은 이제 효과가 차이가 있으면서 더 어떤 게 좀 좋을까라는 부분도 좀 재밌게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푼수공부님, 안녕하세요. 딸내미가, 예, 따님이 새벽마다 공복 유산소 간다고 하는데,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죠. 공복에 유산소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시잖아요. 새벽에 가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새벽에 운동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달리기를 하거나 뭐 걷는 것. 근데 이제 문제가 달리기, 우리가 심박수를 굉장히 좀 올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호흡수도 늘어나고 한 번에 호흡하는 호흡량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산소, 공기를 더 많이 흡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요 댓글이 달릴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했는데 예전에 뭐 뉴스나 여러 영상들에서 폐 수술하는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리면 거기에 까맣게 보이는 흡착되어 있는 까만 뭐 먼지들이나 이런 까만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흡연하면서 생기는 타르가 흡착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죠. 환자분들 혹은 이제 수술하는 분들의 그 안쪽에 폐 사진을 보게 되면, 폐 영상을 쭉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딱 보게 되면, 흉곽경을 보게 되면 안쪽이 대다수가 까뭇까뭇하게 다 돼 있어요. 20대 남자분들, 여성분들, 20대 환자분들도 그렇게 까맣게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염증이 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유가 뭐냐면 폐포에 일반적으로 뭐 흡연하게 되면 뭐 타르나 여러 물질들이 침착되면서 까맣게 되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폐포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미세먼지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요리하면 생기는 흉들, 이제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타면서 발생하는 그런 먼지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 안에 폐포에 흡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우리 땅에 가라앉을 시기가 결국에는 새벽이에요. 온도도 제일 낮고 이제 기압차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밤부터 천천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였던 게 새벽에 이제 가장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야외에서 달리기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이제 흉부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달린다라고 하면 낮 시간, 특히 이제 기관지가 평소에 안 좋았던 분들 있잖아요. 내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 요즘 러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러닝을 젊은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입문 자체를 50대, 60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 중년 이후에 있는 연세가 있는 분들도 그 러닝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벽에 러닝하는 거는 제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 하신다고 해도 좀 마스크를 좀 끼고 해라. 만약에 새벽밖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나마 좀 나은 게 이제 저녁 시간대가 그래도 새벽 시간대보다 나으니까 새벽 시간보다는 이제 저녁 시간대 하시고 공복으로 하시면 그만큼 사실 체지방을 좀 태우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도 건강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내가 당뇨가 있고 기저질환이 있고 혹은 내가 혈당 조절에 약간 이제 공고혈당이나 뭐 식후혈당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푼수 공주님처럼 이제 따님이 하실 경우는 따님이 이제 어린 경우나 젊은 분들은
뭐 괜찮겠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좀 문제가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관절이 약간 뻣뻣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가 이제 아침에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 수치가 좀 제일 조금 높은 시기이기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왜냐하면 잠에서 깨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잘못 또 운동하다 보면, 그러니까 요맘때 환절기에 가장 사실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시간대가 한 6시, 7시 요 새벽 시간대거든요.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에 깨서 무리하게 운동 나가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 실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장에 좀 부하가 좀 덜 걸리는 방법, 그리고 무릎에 부하가 좀 덜 걸리는 방법이 걷는 것이기 때문에 걷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충분히 걷고 내가 몸이 열이 좀 되고 열이 나고 예열이 된 상태에서 가볍게 뛰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좀 이제 심폐지구력도 올려야 되고 내가 좀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싶다, 뭐 인터벌까지 하고 싶다, 아니면 혹은 이제 심폐지구력을 올리기 위해서 러닝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약간 운동 능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낮 시간이 더 좋아요. 낮 시간이 더 좋고요. 만약 아침 운동 하신다 그러면 좀 가볍게 아주 천천히 하시든지 좀 속보로 좀 빠른 걷기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피라이프님 안녕하세요. 러닝 한 달 정도 하셨는데 일상에 큰 변화가 없네요. 졸리고 피곤한 건 똑같고 페이스도 나아지지 않는데 한 달 만에 이제 효과를 바라는 건 뭐 욕심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것도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하고 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그리고 하시던 운동 있으시면 무조건 빨리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시던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운동 능력에 맞춰서 조절하라.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내가 하던 걸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지 그것보다 더 오버해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비슷해요. 러닝 같은 경우도 하던 분들은 한 달 지나면 보통 이제 뭐 여러 운동들도 비슷하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분들은 쉬면 뚝 그 기능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뭐 한 1, 2주, 한 달 정도 되면 금방 올라갑니다. 하지만 러닝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간 계단 형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실 조금 정체기라는 게 분명히 찾아왔다가 굉장히 좀 힘들게 정체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만큼 또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하셨으면 뭐 이거는 개인차가 개인 운동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운동을 똑같은 이제 수준으로 계속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차근 이 약간 강도를 좀 올려가야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이렇다고 하면 뭔가 내가 회복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우리 몸에 피로도 남게 되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러닝을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우리 몸의 피로도를 올리고 근육의 젖산 농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건강에 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피라이프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운동을 어느 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이 좀 필요한 거 혹은 더 나보다 경험자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 크루 같은 게 좋은 부분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자 혹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간 선생님들이 혹은 올라간 수준자가 있다고 하면 좀 가이드를 해주고 운동 방법 그리고 워밍업 하는 방법들을 또 다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늘지 않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조금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헬스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 다른 운동도 비슷하고요. 다른 운동도 똑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러닝 같은 경우도 혼자는 보다는 크루가 있어서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할 때 조금 이제 의욕도 이제 약간 같이 응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좀 힘들 때 또 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푼수곤중님, 딸님이, 예, 딸님이죠. 딸님이 말을 잘 안 듣죠. 잘 안 드시겠죠. 네, 근데 새벽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새벽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고 나서 되게 이제 약간 기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기관지가 자극이 될 거예요. 기관지가 자극이 되고,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면 기관지의 과민도를 좀 놀려서 이게 만성적으로 이제 약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천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이제 기관지인 과민성 질환들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기침이나 이런 만성 기침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탈님. 네, 러닝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살이 있다 보니까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러닝을 안 해야 하는 건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러닝을 할 때, 저희도 이제 줄넘기나 이렇게 뱃살이 나올 때 달리기를 좀 합니다. 뱃살기를 할 때, 내가 뱃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해 보는 이런 약간 주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그게 지금 크리스텔라님이 말하는 것처럼 뱃살이 흔들리는지를 좀 봐요. 저도 이렇게 뛸 때 뱃살이 좀 출렁거린다. 아, 이거는 내가 복부에 체지방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좀 지나가게 되면 달리고 그러면 출렁거리는 느낌이 좀 덜 듭니다. 그리고 좀 어느 이제 조금 치까지 뱃살이 좀 빠지면 출렁거리는 느낌이 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꼭 러닝을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뱃살이 근데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자세를 좀 잘 잡고 하셔야 돼요. 뭐 어느 정도 뱃살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뱃살이 나오면 내 몸이 허리가 너무 이 중심 때문에 약간 젖혀서 달리기를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약간 뱃살 때문에 출렁거리는 것 때문에 너무 앞으로 굽어서 달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에 좀 부담이 많이 돼서 달리고 나서 허리가 또 더 아플 수 있고요. 또 무릎 통증이나 발바닥 통증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건 좋은데, 내가 조금 정확한 자세로 속도가 안 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일단 달리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달리는 건 훨씬 사실 체지방 태우는데 좋긴 하죠. 근데 정확한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정확한 자세가. 네. 조인경님. 네. 안녕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제가 이제 걷기랑 달리기에 있어서 좀 조심하는 게, 요즘 환자분들 중에 이 러닝이 굉장히 좀 유행하면서 그 러너스 니라고 하는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좀 늘고 있어요. 무리하게 좀 달리기를 하게 되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기록 경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달리기를 그냥 정말 심폐지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혹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기록을 좀 늘리려고,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록 경쟁을 하게 되고, 혹은 조금 무리를 하게 돼요. 어제도 마라톤 대회가 서울에 있었죠. 이게 JTBC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런 대회를 또 목표로 또 하게 되고, 또 대회를 나가다 보면 좀 무리를 하게 돼요. 무리를 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서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러너스 니 때문에 굉장히 좀 아프고, 특히나 이제 그런 무릎 관절염이 무릎을 계속 과부하게, 무릎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리거든요. 보통 걷는 게 제가 그나마 낫다고 하는 게, 무릎에 부하가 조금 덜 걸립니다. 그런데 뛰면 점프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중의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이제 준하는 무릎에 이게 체중 부하가 좀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뭐 3배에서 5배 정도의 부하가 계속 걸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무릎에 실제 염증들이 생기고, 슬개골에 염증이 생겨서 약간의 이제 슬개골이 약간 움직이는 느낌, 혹은 슬개골 주류 앞쪽 부분이 좀 움직이는, 이제 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나 이제 부담이 되는, 특히 이제 한 50대, 60대 약간 이제 중년 이상의 운동을 좀 잘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걷는 걸 훨씬 더 많이 추천드리고요. 걷는 거는 인체공학적으로, 인체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발바닥부터 지면을 밟을 때 우리가 보통 발 뒤꿈치부터 요렇게 밟잖아요. 요렇게 밟으면서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까지 전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걸으실 때 저희가 꾸부정하게 걸으면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오래 걸을 수가 없고, 가슴을 열고 허리를 이제 고추 세우고 걸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코어나 이런 것들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걷기를 한 30분에서 뭐 한 4, 50분 정도 해주시게 되면 코어까지 사실 단련될 수 있는 운동이라, 저는 굉장히 제대로 된 걷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걷기에서 조금 운동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뭐 파워워킹이라고 하는 팔까지 조금 더 빠르게 저어서 속보처럼 좀 더 빨리 걸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제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이게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목표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걷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걷는 것도 제대로 잘 이제 못 하는데, 혹은 제대로 많이 못 하는 상태에서 단계를 그냥 건너 떠버리고 러닝을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심폐지구력이나 체지방을 태우는 데 있어서 심박수를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심박수를 올려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사실 그러니까 입문자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걷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전거 타기도 비슷해요. 자전거 타기도 크게 많이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자전거를 타주는 건데, 그래서 무릎에 부하가 좀 덜 걸리고 이제 다리 근육이나 이제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좀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운동 방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한테 이제 병원에 오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도 오시지만 70대, 80대 이런 이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달리기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달리기는 이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분은 괜찮죠. 원래 내가 달리기를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걷기, 자전거 타기로 근육량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에 사실 이제 약간의 이제 탄탄한 정도, 그리고 근육의 사용도도 좀 올려준 상태에서 닿는 걸로 달리기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홍경미님, 저도 요즘 매일 홈트 하시는데, 홍 박사님도 러닝 관심 있으시는데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아마 러닝이 굉장히 좀 하시게 되면 중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뛸 때 굉장히 힘들지만 어느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약간의 이제 만족감이, 굉장히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느낌도 들지만 내가 이만큼 뛰었다, 그 이제 기록 경쟁이 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달리고 나서, 뭐 내가 1km에 보통 내가 평균 1km를 한 6분 정도에 찍었는데, 이제 조금 더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5분 30초, 이제 4분, 뭐 이제 4분 미만으로 뭐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점점점 이제 중독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은 사실 운동하는 측면에서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지금 우우님처럼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된다면서요 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리 근육을 활성해 주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혈당 조절에도 사실 걷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이제 식사 후에 바로 달리기라는 거는 위장 운동에도 장애를 줄 수 있고요. 오히려 저렇게 강력한 이제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좀 과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비되면서, 혹은 이제 이것 때문에 혈당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한 운동들은 오히려 하고 나면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걷는 운동, 약간 심박수를 그렇게 올리지 않는 운동들 같은 경우는 식후에 바로 하기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걷는 운동들을
한 30분 정도 하면 혈당 안정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제대로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나기도 합니다. 땀이 나고 심박수가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박수를 올려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걷는 운동을 천천히 우리가 이제 산책하듯이 이렇게 걸으면, 산책하듯이 걸으면 오히려 이제 고개도 숙이고 코에 힘도 안 주고 이렇게 걷다 보면 오히려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고 운동 효과도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팔도 조금 저어주고 다리도 발도 팔 뒤꿈치부터 지면을 닿아서 이렇게 이제 좀 지면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주고 발바닥부터 종아리에 제대로 이제 근육의 움직임까지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한 30분만 신경 쓰고 해도 꽤 운동량이 좀 좋습니다.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러닝하면서 다치는 경우들이 꽤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러너3부터 해서, 그러니까 무릎 손상부터 해서, 그리고 요즘 달리기 하고 나서 족저근막염 생겼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할 때 그냥 뭐 러닝화를 예전에 이제 러닝화를 신긴 했지만 제대로 사이즈에 안 맞는 운동, 그러니까 러닝화를 신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달릴 때 저도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하면서 속도를 조금 내게 되고, 그게 좀 무리하다 보니까 뭐 발톱도 다 깨지고, 나중에 족저근막염, 아치 부분에 족저근막염까지 생기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적도 있고요. 이게 무리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근막이나 인대 쪽에 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뭐 아킬레스염, 족저근막염, 혹은 이제 정강이 뼈 쪽 있잖아요. 정강이 뼈에 우리가 점프를 계속 하다 보면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정강이 뼈에도 과부하가 계속 걸리거든요. 거기에 피로골절들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많이 달리는 운동선수들 있죠. 뭐 축구선수나 오래 달리는 뭐 운동선수, 농구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간혹 막 피로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사실 동호회에서 하는 이런 뭐 러닝크루들이 하는 가볍게 뛰는 운동들은 사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약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적으로 굉장히 고강도로 딱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혹은 이제 위에 코치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것 때문에 정강이 통증뿐만 아니라 뭐 햄스트링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발목 염좌도 잘 생기고, 그리고 자세를 잘못 잡으면 허리가 아파요. 아까 이제 배가 약간 출렁거리는 분이 출렁거린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출렁거리고 코어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달리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달릴 때는 되게 신경을 쓰고 달리게 되거든요. 내가 집중해서 달리니까 자세를 어느 정도 잡고 달리게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정도 지나다 보면 이게 점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고개는 숙여지고 허리는 말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허리까지 부하가 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다리에 이제 여러 부하들, 무릎 관절에 부하들이 걸리면서 이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비해서 걷는 걸 좀 비교해 보면 당연히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부상 위험도 사실 굉장히 낮죠. 걷다가 사실은 이제 위험도가 뭐 지금 이제 눈길, 빗길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뭐 위에 요철 있는 거 못 보아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부상 위험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뭐 한 달에서 끝낼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내 생활 습관화에 녹여야 되거든요. 운동할 때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러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한 6개월, 한 1년 정도 할 수 있죠. 뭐 지금 뭐 계속 많이 하시는 뭐 연예인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쭉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게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한 3, 4개월 하다가 꼭 다칩니다. 다치면 여기서 한 6개월 쉬었다가 또 달리기 시작하다가 또 무리해서 다쳐서
그렇게 해서 1년 쉬게 되고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이제 상황이 만들 수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체지방 감소도 어느 정도 심박수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 저강도, 그러니까 약간의 중저 강도의 이제 심박수 정도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체지방 감소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거 자체도 계속 다리 근육을 써주게 되면 심폐지구력도 분명히 늘어나죠. 다리 근육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다리에 있는 펌프 역할에는 종아리, 뭐 허벅지, 발바닥 펌프도 계속 활용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제 심장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를 뭐 5분, 10분만 걸으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걷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걷자. 그러니까 매일 근데 하시기가, 시간 내서 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뭐 산책 가듯이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할 때 조금 빠른 속보로 달리기, 그러니까 걷는 걸 해주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성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유익한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달리실 때 지금 베제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가 중요해요. 운동화가 중요하고요. 내 발에 맞는 운동화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헐거운 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너무 큰 거나 너무 꽉 끼는 거 하면, 잘못하면 저처럼 발가락에 멍들거나 피멍 들어서 발가락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에 어느 정도 아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약간 쿠션감이 있어야 발바닥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것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좀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제품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 요즘 제가 운동화도 좀 사놓고, 요즘은 이제 스케쳐스, 호카 이런 뭐 굉장히 다른 러닝화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대표적인 게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요즘 대표적인 운동화 브랜드였는데, 최근에는 뭐 스케쳐스, 호카도 있고 뭐 온다인가요? 뭐 이런 러닝화 브랜드도 되게 많아져서 되게 거기서 한번 신어보시고, 제일 편한 운동화는 조금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좋은 걸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러닝화 특히. 걷는 것도, 걸을 때도 운동화 신고 걸으세요. 슬리퍼 신고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이제 슬리퍼 있죠. 크록스 신고 산책하거나 걷는 거 하시는 거 진짜 좋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씨 집안 이하주님, 네, 걷는데 배 힘주고, 결혼 전에는, 네, 힘주고 걸으셔야죠. 결혼 전에는 자전거 43km는 기본이었죠. 등산, 자전거, 달리기. 네, 약간 예전에는인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결혼 전에는 어땠는데, 이것보다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걷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달리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고강도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제가 요즘 운동할 때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다치지 말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계획해서 하자라는 모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트를 하더라도 여기서 다치거나 무리가 될 무게는 절대 하지 말자. 이게 꾸준히 계속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요즘은 안 다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걷는 게 그래서 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제 러닝하는 거 좋죠. 러닝하는 거 좋은데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릴 때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달리다가 무릎 관절이 좀 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려도 제가 달릴 때 꼭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예전에도 달릴 때 욕심 부려서 막 기록을 막 계속 어떻게든 단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꼭 다쳐서, 그런 부분들만 욕심만 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운동 능력이 원체 좋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시합하는 거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라이프님, 이전에 주 1, 2회 미니벨로 자전거 타다가 최근에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러닝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제 친구도 러닝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되게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막 러닝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러닝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 부분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초반에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에 요거 한 달 했는데 지금 효과 안 봤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러닝 시작했는데 3일, 2, 30분 일상이 지장이 갈까봐 시간 기준으로 뜁니다. 나이가 41세고요. 177cm, 70kg 정도. 20년 가까이 65kg 유지했는데 최근에 공부 시작했더니 살도 너무 찌고 체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조금 늘리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2,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웨어러블, 그러니까 우리 이 애플워치 같은 이런 이제 워치를 조금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실 때 심박수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것도 저희가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중에 걷는 거 운동, 우후님이었어요. 우후님께서 걷는 거 운동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전거 타기도 그렇고 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고 어느 기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운동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내가 단순히 그냥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약간의 운동하는 운동 대사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좀 움직이자라고 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내 목표가 정말 체력도 높이고 그리고 내가 오래 운동을 못하면서 발생한 이제 뱃살도 좀 빼고 싶다라고 하면 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리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주 3회 정도 하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주 3회까지 하시는 건 괜찮아요. 주 3회는 괜찮은데, 시간으로 뛰신다라고 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약간의 이제 숨이 좀 찰 정도로, 혹은 이제 약간 땀이 좀 약간 흥건히 날 정도로 뛰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제 시간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인터벌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인터벌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내가 가볍게 한 5분 정도 가볍게 뛰다가 한 200m, 한 300m를 정말 조금 내가 최대한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 80% 정도로 빠르게 좀 달려줬다가 또 보통 이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또 가볍게 걷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시간들을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인터벌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벌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내 심박수를 올려서 하는 게 오히려 내 체력 향상이나 살 빼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내가 가볍게 2, 30분 뛰는 거는 계속 그렇게 한 달 뛰어봤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2, 30분을 조금 숨이 많이 차게 바꾸다든지. 아마 그러니까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인터벌로 조금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이거 진짜 힘들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빨리 달릴 때도 내가 최대 속도의 한 80% 정도에서 달리세요. 80% 정도. 네, 신정환님. 네, 안녕하세요. 56세. 네, 여성분이신데요. 당뇨 전 단계로 오전에 헬스장에서 경사로 걷기 한 3km 정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동네 3, 4km를 걷기를 3, 4년째 했는데 인바디에서 체지방이 13%라고 하시는데 지방이 부족으로 나왔어요. 걷기를 줄여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걷는 것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내가 4년째 하고 있는데 체지방이 계속 13%, 14%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죠. 괜찮고 내가 아마 대신 근육량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실 때, 중년 여성분들이 너무 지방이 또 줄어들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도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오히려 되게 건강하게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 약간의 이제 한 3km 정도 이제 경사로 걷기, 그러니까 계단 걷기 정도의 그런 경사로 걷기랑
저녁에 또 운동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한 오전에는 뭐 아니면 오전에는 저렇게 이제 유산소 운동 좀 하시고 저녁 때는 그냥 뭐 근력 운동 같은 걸 좀 해주셔서 요즘 최근에 이제 한 8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여성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나는 진짜 운동하기 싫은데 나는 진짜 살기 위해서 헬스장을 가신다. 헬스장 가셔서 꼭 이제 하는 게 근력 운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 빠지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근육량이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요. 근육량은 내가 계속 자극을 주지 않으면 계속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조금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력 운동을.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유지시켜주면 오히려 뭐 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것만 계속 하지 마시고요. 오전에는 좀 걸어서 가볍게 이제 저기 땀도 내고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고 저녁에는 그러니까 근력 운동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IG님 피겨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희 의사분들이 달리기 하기도 힘든 체력이면 그냥 무슨 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의사분들이 자꾸 걸어도 괜찮다 하니 사람들이 운동을 더욱 등한시하게 되는 것 같고 현대인이 더욱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뭐 예전 같으면 달리는 게 굉장히 뭐 일상이었죠. 저도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통학할 때 뭐 한 2, 30분 거리 그냥 걸어 다니기도 많이 걸어 다녔고 뭐 심심하면 뛰어다니기도 많이 뛰어다녔고요. 뭐 저녁에 뭐 많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맨날 뛰고 놀고 친구들이랑 달리기 시합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너무 대중교통도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안 움직여도 되는 환경 자체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도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내가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헬스장도 가고 운동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는 운동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대인 분들이 운동량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많이 줄었고 걷는 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한 뭐 500m만 걸어가도 막 힘들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못 걷겠다 택시 잡아야지 하고 택시 잡는 분도 있고 그 정도로 걷는 것부터가 잘 안 돼요. 걷는 것부터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유행하기 때문에 달리기 해야 된다. 근데 달리기 하려면 운동화가 있어야 돼. 그래 운동화 중에 뭐 요즘 카본 운동화 뭐 이런 게 유행한다면서요. 그래서 카본 운동화. 그러니까 아이템 우리 운동템들 이런 것들 이제 구입해서 또 무리하게 운동하고 뭐 달리기 할 때 뭐 뒤꿈치부터 닿으면 안 되고 뭐 앞꿈치부터 닿는 뭐 이런 이런 운동 방법들. 그러니까 너무 좀 앞서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너튜브들 많잖아요. 유튜브죠.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가 제일 좋은 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 혹은 지금 이 시기에 필요 없는 지금 알면 안 되거나 굳이 알아도 되지 않 그러니까 알아도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들까지 너무 광대하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해서 정확히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입문자들이 정말 입문할 때는 내가 스트레칭 해주고 혹은 이제 웜업 해주고 달리는 기본 자세들을 사실 먼저 익숙해지는 게 몇 개월 동안 필요하거든요. 몇 개월 동안 필요한데 그걸 뭐 나 일주일 나 이제 러닝 해봤어. 나 이제 러닝이 어떤 건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너무 앞서가다 보면 그걸로 부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걷는 거를 좀 무리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영상들은 없는 것 같아서 걷는 것들은 사실 특별한 게 없죠. 하지만 이제 자세 같은 경우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달리기, 러닝 유행하신다고 좀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케이크 크림님.
아침에 걷기 30분 하면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실에 잘 가신다. 괜찮은 증상인지 최근 사진 촬영했는데 양쪽 다리 뼈가 약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 걷기 계속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뭐 아침에 좀 이제 움직여 주시면 당연히 이제 장의 운동성을 높게 해서 화장실 가시는 게 좀 편해지시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진 촬영하신 것 같진 아닌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가신다는 거죠. 근데 다리 뼈가 좀 약하다는 게 골다공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걷는 거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지 오히려 이제 주변의 근육도 발달하고 골밀도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계속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골밀도가 좀 적은 분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나 골밀도가 좀 적은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좀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좀 부담이 되고 다칠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 이제 피로골절까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제 다치시는 경우들 보면 앉아 있다가 친구가 부른다고 옆으로 딱 돌아 눕다가도 우두둑 하면서 아니 삐끗하면서 척추뼈가 금이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환자들이 저도 왕왕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운동 효과도 있는 걷는 것들을 한번 먼저 해보셔라 라는 이제 의도에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운동량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환절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움직이고 대사를 조금 늘려야 네, 환절기에 이제 건강, 심혈관 건강부터 해서 전체 혈관, 우리 몸의 건강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운동하실 때 무리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혈관 건강 이제 위험도가 있는 분들, 뭐 고혈압이 있거나 혹은 이제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중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라. 그 중년 여성분들도 갱년기 지난 분들도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시기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갑자기 달리기 한다고 나가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한강공원이나 이런 공원에서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기온이 굉장히 좀 일교차가 크고 갑자기 지금 날씨가 이제 내일부터 한 자릿수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게티님. 많이 걸으면 무릎 뒤쪽이 찌릿찌릿한데 근력 운동부터 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이 오금 부위 통증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실제 무릎을 잡아주고 있는 십자인대, 이제 우리 인대들이 있잖아요. 인대들이 있는데 무릎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 중에 뒤쪽을 좀 잡아주는 인대에 좀 염증이 생겨도 오금 부위가 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혹은 그쪽 주변에 이제 혈관이나 혹은 근육 주변에 이제 문제가 생겨도 사실 찌릿찌릿하고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무리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 무릎 관절이나 혹은 이 정강이나 뭐 다른 관절에 약간 통증들이나 찌릿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휴식과 더불어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충분히 해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광심님, 안녕하세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 답변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무릎관절염 있는데 하루에 7,000보씩 걷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걸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릎에 너무 무리가 안 가고 내가 아프지 않은 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은 선에서 7,000보도 좋고, 10,000보도 좋고요. 아프지 않은 선에서 계속 해주시면 무릎 근육을 좀 잡아주는 근력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무릎에 약간의 그 근력 운동도 좀 해주세요. 뭐 스쿼트나 혹은 자전거 타기나 이런 근력 운동들 있잖아요. 근력 운동도 해줘서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도현님. 네, 제목 보더라는 러닝보다 걷기가 더 좋나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데 있어서
러닝하다 다치시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걷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고 나서 부상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특히나 이제 러닝에 입문하려고, 내가 운동 안 하다가 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걷기들을 조금 제대로 자세를 잡고 한 다음에 러닝을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HL님 답변만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의사는 강화가 아닌 생존 전문가라고 봐요. 그러니 걷기라는 기본값을 강조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걸을지 속도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정형외과적 상황도 알게 되고 계속 걸을지 뛸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분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뜨리게 되고, 운동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뜨리게 되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게 되고, 오히려 이 건강을 좀 악화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안 다치게 하는 게 의사가 해주는 가장 큰 조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언은 다치지 말고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중요하니까 꼭 운동하셔야 되고요. 걷는 게 잘 하신다고 하면 달리기 하시고요. 달리기 잘 하시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 충분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규였습니다.